네, 2부에서는 우리 홍정기 선생님이 도시농부로서 과연 어떻게 지내는지, 이 도시농부로 이제 지내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도시농부가 되기 위한 이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도시농업관리사라는 자격증인데요. 이 네. 도시농업관리사라는 게 과연 어떤 건가요? 도시농업관리사라는 자격증은 2017년도 9월 달에 최초로 도입이 됐습니다. 정식 국가 자격증입니다. 네. 2017년 9월 이후는 이 자격증이 있어야만 농사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네. 이 자격증이 없으면 알고 있는 오시플러스 센터나 문화센터 이런 데 가서 농사 관련 교육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농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중요한 자격증이고, 사실 이제 이 자격증을 따는 기준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이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하는데, 하나는 우리 국가 자격증 중에 기능사라고 제도가 있는데, 그 기능사에 8가지 농사 관련 자격증이 있습니다. 유기농업 기능사, 버섯종균 기능사, 이렇게 해가지고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직접 따셔야 해요. 기능사 자격증을 따셔야 하고, 그 또 하나는 도시농업을 관리하는 전국의 기관들이 몇 군데 있는데, 거기 가서 8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수료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선순위는 없고, 두 가지 요건만 충족돼서 농촌진흥청에 그 기능사 자격증하고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 수료증을 제출을 하면 한 달 이내로 그냥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이 옵니다.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은 농사에 관련된 교육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이고요. 근데 이거를 따기 위해서는 기능사 자격 중에서 8개 분야가 농사 관련된 기능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홍쌤이 따셨던 유기농 기능사, 그거를 일단 따시고, 그 다음에 농업 관련된 각종 그 전국의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80시간을 이제 교육 수료를 하시면 됩니다. 주로 야간에 이제 많이 이제 수요일이나 이렇게 매주 1회 또는 2회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은 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를 가셔서 수료를 받으시면 그 수료증하고 농사 관련된 8개 분야 기능사 그 자격증하고를 농촌진흥청에다가 제출하시면은 한 달 이내로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이 나오는 거죠. 그게 취득하셔서. 네. 지금은 그러면은 도시농부로서 생활하시는데, 댁은 지금 그 은평 쪽이시고, 농사 짓는 데는 이제 파주 쪽이신데, 그럼 파주에는 땅을 사셨나요?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아지트 생활을 하다가 네. 그때 80시간 교육을 이수를 했어요. 네. 그리고 2018년도에 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2019년도에 파주에 땅을 구입을 하게 됐죠. 예. 몇 평 사신? 현재는 460평. 460평. 예. 그러면은 거기에 경작하는 거는 뭐 농산물들. 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작물은 거의 다인데, 주로 저희는 마늘, 양파, 고추, 또 김장을 위한 배추. 예, 그쪽으로 하고, 우리 그냥 삼겹살 꺼먹을 때 필요한 건 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출퇴근 하시는 건데, 네. 이제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직장 다닐 때는 사실 새벽 5시에 나가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러진 않고, 파주에 9시까지 가고, 네. 4시에서 5시 사이에 퇴근을 합니다. 그 4시, 5시까지는 어떤? 똑같죠. 일상 하루는 이제 커피 한 잔 먹고, 네. 와이프랑 같이 이제 작물들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막걸리 한 잔 하고, 또 한 2-3시간 또 일하다가 퇴근해서 집에 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그 우리가 주말 농장 같은 그런 개념인가요? 그렇죠. 주말 농장이 가장 소규모 도시농부 활동이고, 이제 그걸 좀 확대하고 정형화 시킨 게, 저처럼 땅을 사서 직접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분 땅이나 주변에 놀고 있는 땅에서 그 농사 활동을 하면 그게 다 도시농부 활동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 460평에서 나오는 그 경작물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소비를 파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시농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각자 다양하게 활동들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파는 건 목적은 아니고, 저희는 농작물을 길러가지고 일정 부분은 이제 좀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활동을 하는 걸로 목적을 정한.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전에 좀 인터뷰 때 여쭤봤는데, 도시농부 분들이 하는 그
역할들, 영역이 있는데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나누는 게 이제 첫 번째는 웰빙형. 웰빙형이라고 하면 농사 지어서 잘 이제 드시는 거죠. 또 주변에 지인들한테 나눠 드시는 거. 그 다음에 수익형이 있습니다. 수익형은 일반적으로 하나로마트나 생협이나 또 뭐 푸드코트나 이런 데다가 이제 납품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작한 걸 납품하는데 요게 이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단체. 공식적인 단체의 채널을 통해서 그쪽에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교육형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따셔서 거기에서 이제 관련된 기관에 가서 아니면 뭐 시니어 플러스 센터나 이런 데 가서 관련된 관심 있는 분들한테 강의를 하시는 거죠. 뭐 그렇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홍 선생님이 하시는 이제 봉사형인데 이제 홍 선생님은 지금 주로 세 군데 단체를 봉사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예, 저희는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저희는 주로 이제 고양시하고 파주시에서 활동을 하는데 고양시에서는 장애인 무료급식소하고 지역 아동센터 네. 두 군데를 하고 있고 파주는 장애인 주거시설에 네. 저희가 이제 매월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드리기도 하고 네. 직접 가서 배식 봉사도 하고 저희들이 이제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장 큰 건 그 김장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김장철인데. 예, 저희가 2주 전에 올해는 경기도에서 지원을 좀 해줘가지고 1.5톤을 해서 세 군데에 나눠줬습니다. 1.5톤. 예. 몇 포기 정도? 포기수로 하기는 좀 그렇고 네. 하여튼 무게로 보면 1.5톤이 그러면은 이제 저는 또 궁금한 게 봉사를 하신다. 그러면은 이 소득 활동이 되시나 이게 좀 궁금한데요. 그 도시농부 활동이 아까 이제 네 가지. 대표님께서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힐링형은 가족끼리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은 아니고 그 교육형이라고 하는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기관들에 가서 농사 교육을 시킬 때 강사료 수입, 네. 그다음에 그 수익형 활동에서 이제 푸드코트나 네. 생협 이런 데 납품하면서 또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터, 장터. 네, 새벽 장터 제일 유명한 게 대학로에서 하고 있는 마르쉐 이런 활동이거든요. 네. 거기에 가서 일정 공간에서 자기가 직접 키운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직접 다이렉트로 파는 거죠. 근데 그 개인으로는 힘들고 어떤 단체를 통해서 가는 채널이 있죠. 그 개인이 하면은 우리 할머니들 좌판 까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공식적인 집으로 해서 합니다. 어쨌든 유기농이니까 좀 비싸게 좀 아무래도 좀 비싸죠. 비싸죠. 네. 그러면은 소득이 좀 괜찮? 그래도 뭐 저는 그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주변에서 얼핏 듣기로 그 150에서 한 200은 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 하우스기 때문에 사시사철 다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수익형으로 이 도시농부 생활 하시는 분들도 꽤 되신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가 요즘 귀농, 귀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귀농하고 이게 사실 내가 살던 그 근거지 뭐 50년 가까이를 살았는데 갑자기 농사를 짓겠다고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보다 이 도시농부로서 출퇴근하면서 경작하면서 또 수익 활동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인생 후반에 잡으로서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일단, 근데 우리 홍쌤은 그래도 이제 지금 이제 주로 교육형으로 많이, 웰빙형과 교육형으로 지내시는데, 지금 또 재밌는 거는 막걸리 제조를 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한국 사람이면 그 나이가 들수록 네. 막걸리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막걸리 강의를 나간 지가 한 5년 됐는데 어. 그 강의 인원이 꽉 차요. 그래요? 네, 대신 이 도시 농부와 또 퇴직 이후의 삶이 너무 일정을 빡빡하게 하면 네, 그게 직장 다니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힘들어요. 예, 그래서 적정하게 하죠. 예, 한 달에 한두 번이나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지. 네. 그걸 매일 한다고 하면은 퇴직을 뭐 하러 했는지 궁금해요. 그러면 막걸리를 직접 제조하시나요? 네, 저는 직접 제조하고 그걸 그 수강생들하고 같이 담궈서 나눠서. 한 달 뒤에 같이 시음까지 하는 하는. 과정으로 운영을 네. 합니다. 궁금하시죠? 막걸리 제조. 하여튼, 이 도시 농부는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 퇴직하고 인생 후반을,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귀농한다. 귀촌한다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요즘은 또 다시 이렇게 도시로 적응이 안 되니까 다시 돌아오는 게 좀 많은데, 이 도시 농부는 집은 이제 근거지는 그대로 도시에 있고,
나름대로 이제 시골에다가 이제 특히 이제 경기도 쪽이 많겠죠. 거기다가 땅을 빌려도 되고 임대도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직접 형편이 되시면 또 사셔도 되고 그거에 대해서 개인이 하기보다는 이 홍쌤처럼 이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뭐냐면 나는 도시농부 네트워크 나도농이라고 해가지고 검색에 이제 나도농 한번 쳐보세요. 그러시면 이제 나는 도시농부 네트워크 여기에 가시면은 이제 내가 농사는 이제 짓고 싶은데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우리 홍쌤한테 홍쌤 전화 오릅니다. 이쪽으로 전화를 하시면은 직접 상담을 해주시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사에 대한 부분이 우리 5060 분들이 관심이 많으세요. 많고 그걸 내가 직접 지어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제 주말 농장 개념을 약간 확대시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했을 때 그걸 가지고 또 수익형으로 그 단체를 통해서 그 채널을 통해서 판매 이제 루트도 이제 다 알려주시고 나는 도시 농부 네트워크는 어떤 활동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형보다는 봉사형으로 목적을 정했고 거기에 찬동하는 분들 중심이 돼서 운영이 돼요. 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 본인이 그 주변에 같이 나누어 드실 양보다 1.5배를 경작을 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모아서 네. 그걸로 봉사활동을 직접 합니다. 봉사활동은 어떨 때는 이렇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농사는 열무로 짓자 이렇게 하면 열무를 짓는 거예요. 열무를 지어서 거기에 또 이 회원분 중에서 이제 유명한 셰프가 계시대요. 셰프가 열무김치를 맛있게 담아서 네. 장애인 단체나 지역 아동센터 이렇게 나눠준다. 네. 그런 이 봉사활동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인생 후반에 너무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또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때문에 좀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은. 먹고 사는 분하고 뭐 다이렉트로 연결하기는 좀 그렇고요. 실제 퇴직을 결정을 하셨다면 네. 나름대로의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셨을 것 같고 네. 퇴직 이후의 삶을 어떻게 윤택하고 행복하고 보람 있게 보내느냐의 측면에서 저희는 봉사활동이 주가 되는 게 그 부가가치를 높이는 길이라고 저희는 본 거죠. 그래서 수익 활동을 아까처럼 뭐 교육 가서 강사를 해서 그다음에 뭐 장터나 로컬 푸드에 납품을 해서 네. 이렇게 일정 정도 얻는 그런 즐거움도 있지만 또 가서 이렇게 나눠주는 네. 베푸는 과정에서의 나의 제2의 인생의 또 의미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 홍정기 쌤이 우리 그 소위 말해서 이 대형 뱅커로서 계시다가 퇴직하셔서 갑자기 이렇게 농사를 짓겠다고 하셔서 농사가 지금 이제 겉으로 뵈면은 그 농부 같으세요. 근데 너무 이 장기 많으시는 농부 같으신데 의외로 또 직접 460평에 경작을 하셔서 이걸 이제 수익형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봉사형 지역을 또 이렇게 돕는 활동을 하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겠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퇴직 후에 일정 정도의 소비 이런 것들이 좀 규모가 많이 이제 줄어들면 내가 이제 벌이 자체를 이제 막 나가야 되는 게 많아. 그러면은 끊임없이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빚을 이제 정리를 하고 그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쓰는 생활비 정도만 딱 일정 정도 만들어주는 그런 계획만 있으시다면 이런 봉사활동 이것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생활비는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고 네, 소소하니 하고 있어요. 두 분이서 같이 해서 예. 생활비는 이제 충당하시고 내가 이 일을 잘 선택했다. 내가 이거를 80까지도 뭐 언제까지도 하시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근데 귀농귀촌도 그렇고 도시농부 이게 농사활동이 있잖아요. 농사활동이 사실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근데 되게 저희가 퇴직할 때 저희 평균 나이가 55살이 넘잖아요. 네네. 특히 요즘은 끝까지 직장에 붙어 있다 보니까 60세 때들 나오시잖아요. 네네. 60세에 나오셔가지고 농사 짓기는 사실 의욕은 넘쳐도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저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귀농귀촌은 정말 농사 지으러 더군다나 현재 내가 20, 30년 직장 다니면서 가져왔던 이 털을 버리고 고향이든지 아니면 저 근처 좀 땅값 싼 데로 가서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 위험 부담을 떠안고 가서 농사에 전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사실 나이도 그렇고 어렵습니다. 저도 도시농부 생활을 이제 8년째 하고 있지만 이건 그냥 현재대로 살면서 네. 농사활동을 통해서 다른 부가가치를 얻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기존의 생활 방식이나 인맥 관리나 다
유지가 되면서 그리고 직장을 안 다니고 그 시간이 시간적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적 여유 때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고 어떤 형태로든지 본인이 약간의 경제적인 여유를 찾기 위해서 할 활동은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감히 제가 도시농부에 대해서는 좀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먹는 거는 다 자급자족이 되잖아요. 사시는 거는 따로. 그렇죠. 저희가 농담 삼아 하지만 밭에서 나지 않는 쌀, 고기 이런 거 빼고는 다 농장에서 다 해서 먹죠. 유기농으로. 예. 와, 이것만 해도 어디예요? 도시농부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죠. 이 도시농부가 저는 이 도시농부라는 그 단어의 어떤 그 연관성을 처음에 딱 홍 선생님 뵙기 전에 연결이 안 됐는데 이게 사실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주지도 옮기지 않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그 시간적인 활용, 그리고 우리가 인생 후반을 사는 데 있어서 아주 타이트한, 지금까지 제가 늘 뭐 80세까지 일하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제가 너무 이제 막 일하자고만 말씀드렸나 싶어서 오늘 또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정말 또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이 되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혹시 도시농부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혹시 지금 당장에 내가 결정을 안 하더라도 뭔가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저희는 체험 프로그램을 1년에 한 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약 3개월에 걸쳐서 수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 이틀 진행을 하는데요. 낮에요? 수요일 날은 저녁 때 이론 공부 차원에서 이론 농사교육을 좀 알려드리고, 토요일 날은 도시농부가 거주하는 농장을 순회를 하면서 회원분들이 거기를 다니면서 그 농장의 나름대로 특성들이 있거든요. 저희 농장 같은 경우는 표고버섯을 키웁니다. 또 다른 분은 양계를 하고 있고요. 닭을 키우는? 예. 물론 이제 규모들은 작습니다. 도시농부기 때문에 대개 도시농부 기준이 1000평 이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급자족으로 이렇게 키워 먹는 그 정도 수준이지만 또 한 분은 벌을 키우세요. 양봉. 예, 도시양봉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다른 분은 이제 된장고추장.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 걸 이제 3개월 동안 각 농장을 토요일마다 돌아다니면서 투어를. 예, 같이 보시고 들으시고 또 막걸리 한잔 하고. 막걸리 제조도 배우고. 저는 또 막걸리 강의도 해드리고. 예, 그렇게 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3개월 동안 유지가 됐죠. 갖고 올해 4월에서 6월까지 하셨고 했습니다. 올해는 안 했고. 1년에 한 번씩인데, 여러분이 이제 문의가 만약에 많으면은 이제 좀 더 많이 체험 프로그램에 가을에도 할 수 있어요. 오픈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체험 프로그램이 3개월이라고, 이 도시농부에 대한 체험, 이런 것들도 재직 중에서도, 이제 퇴직 안 하신 분들 중에서도 참여를 하실 수 있고, 이 체험 프로그램은 이제 신청하는 인원들이 많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한 기수로 가기보다는 이제 좀 기수별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연락을 주시면은 우리 홍정기 선생님이 직접 전화를 받으셔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 체험 프로그램에 먼저 참여하셔서 뭐 여러 가지 다니시다 보면은 본인과 잘 맞는 그런 농업 활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농업 활동을 여러분들하고 맞는 게 뭔지 이렇게 한번 사전에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제 내년부터 이제 이런 관련된 하나의 새로운 제도가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생활형 쉼터라는 건데요. 이 생활형 쉼터가 어떤 건가요? 아마 들어보신 분은 알지만 농막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농사 기구도 보관을 해야 하고, 또 잠시 제가 쉴 때도 필요하고, 이제 그런 공간을 위해서 법적으로 6평 한도 내에서 농막이라고 지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집인가요, 그게 농막이? 이건 오두막 가설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컨테이너를 갖다 놓죠. 그 지나가다 보시면 농촌에 있는 농촌 보면 컨테이너 하나씩 있는 거, 그게 농막이라고 해요. 그래요? 근데 집처럼 지은 데도 있고,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좀 비합법적으로 운영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거주를 하신 분도 있고 주무시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동안 좀 논란이 많았는데, 오늘날 인구가 감소하고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가주택도 활성화돼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 11월에 생활형 쉼터라는 제도를 내년부터 운영을 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이 생활형 쉼터는 거기서 거주도 가능하고 숙박, 화장실, 모든 게 가능한 세컨드 하우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평수는 10평입니다.
10평인데 데크나 주차장 이런 용지는 뺀 주거용만 10평이기 때문에 사실은 충분히 세컨하우스로 가능하죠. 그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면 지금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의 거리, 그 정도 되는 거리는 충분히 가서 농사도 짓고 저 밤에 별도 보면서 주무시고 이런 게 합법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요즘 이제 농촌에서는 이 도시 사람들 유치를 하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정책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농촌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인구들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 많은 이제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좀 유인 정책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보면 되나요? 그 목적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말하는 전원주택이나 이런 건 귀농 귀촌처럼 아예 다 옮겨가셔야 하는데 현재 인구도 줄어들지만 사실은 그쪽으로 가시는 분이 적잖아요. 네. 근데 그 세컨하우스처럼 농사 활동도 하시고 네. 이런 분들을 그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유치를 하려고 네네. 이 제도가 도입이 되는 걸 환영을 하죠. 제가 그때 어떤 기사에서 보니까 뭐 집을 농촌 이렇게 집 있잖아요. 농촌 집을 1년에 10만 원에 임대해주고 뭐 이런 데도 있던데요. 그렇죠. 농가주택을 그 지자체에서 꾸려가지고 네. 그걸 임대를 해주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고는 한 달 살기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뭐 귀농, 귀촌, 귀여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정 기간 오면 농사 교육까지 시켜주고 이건 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도시에서 이제 멀리 떨어지면은 사실 이제 귀농, 귀촌, 귀여가 되겠지만 이 도시 농부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이제 보통 경기도권을 보면 되겠네요. 저희 다른 지역한테는 죄송하지만 네.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 경기도권이죠. 이 생활형 쉼터가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정보 내지는 그걸 또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한번 도시농부 생활을 해보고 싶다 이러면 다시 한번 우리 농수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설명 드릴 겁니다. 여러분 꼭 한번 연락 주세요. 지금까지 도시농부 우리 홍정기 선생님을 통해서 도시농부 생활 들어봤는데 이 퇴직 후의 도시농부 생활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홍정기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